하나 둘셋. 창작과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은 꼭 예술가들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잖아요.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창작이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과물에 대한 애착도 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필요한 이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영감을 채우시는지 짧게나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창작의 영역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보면은 뿌듯한,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영감이 고갈되는 듯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또 막 한창 진척이 안 될 때는 막 계속 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이런 음악 예술 계통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영감이 떨어지거나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일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수동적으로라도 뭔가 채워주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정하게 뭔가 계속 인풋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차가 앞으로 가려면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이런 핸드폰도 구동이 되려면은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무언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감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라도 인풋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한 30분 정도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작업실 정리도 하고 하루 일과 정리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인데, 그때 음악을 그냥 랜덤하게 틀어놔요. 왜냐면은 새로운 사운드들도 듣고 싶으니까. 의도적으로 수동적으로라도 일정한 습관을 통해서 인풋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뭔가 관심 있는 부분들 구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그 영상들 챙겨보다 보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고, 월간 윤종신, 해그린 달, 런업, 드로앤드류, 신박사TV 뭐 이런 제가 자주 보는 채널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저도 이렇게 계속 인풋이 되니까 결과물들의 아웃풋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습관적인,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습관적인 인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미술하시는 분이면은 미술 작품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인풋을 한다거나 내가 하는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인풋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와 여행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 아니면 2주일에 한 권 정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좀 쉬었다 갈까요? 저도 막 독서를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학창시절 때 뭐 귀가 닳도록 들어서 독서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서도 이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저비용 고효율로 그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독서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독서가 참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기계발서 한 권, 신앙서적 한 권, 지인 동생 선물 줄 거 3권 구매했습니다. 독서만큼 또 큰 효과가 있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휴식하면서 얻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 아이들은 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여행만큼 좋은 성장의 동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애가 많이 성장해 있는 것 같다. 최근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세요? 화장. 눈이 뜰 수도 있으니까 눈썹을 좀 발라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참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뭐 우리가 쉬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니까, 아이한테 좋으니까 여행을 많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만큼 그 아이를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여행에 있다. 경험의 영역이죠, 여행도.
이 여행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기록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랑 카메라 너무 좋아하니까 고정하고 정리하면서 또 그러면서 내가 또 얻어지는 것들이 분명 있더라고요. 꼭 여행 가실 때 기록을 남기면은 영감을 얻는데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풋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는 작업들이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웃풋도 같이 동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에 만나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작업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좋은 인풋들이 있을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아웃풋들을 공유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감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할 때 이게 또 나에게 큰 에너지와 영감의 힘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모든 만남이 조건적인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기 위한 이런 만남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찐 우정과 같은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간이든 쓰레기든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점은 뭔가 이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관계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또 상대방은 나에게 상호 보완해주는 이런 관계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받지 않아도 계속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테이커가 있고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테이커는 받는 사람들이고 기버는 주는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사람들, 매처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버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영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저는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도 있고 도전받는 것들도 있고 배움에는 나 자신만 낮추면은 이 세상에는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영감을 얻는다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낮추면 돼요. 세밀하게 주변을 살펴보면은 정말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가족한테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친구,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계들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Wash me in the water, cleanse me in the mercy of. 제가 이제 40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신앙적인 부분이 제 영감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말씀이 꿀처럼 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오는 편안함, 기쁨 이런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이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신앙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접근할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당연히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꼭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그런 한 사람도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나의 간절함.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참 많은 영감들을 얻고 있는데 단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그 순간 떠올랐던 그 감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기록에 옮기지 못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하나의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작곡하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서 방구석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순간 떠올랐던 그런 멜로디, 그런 영감들을 바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녹음을 한다거나 악보로 적는다거나.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습관에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잘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 때문에 저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이다, 영감이 없다, 창의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관심 있으면 기록하고 결과물을 남겨보고 이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예로부터 일기를 쓰라고 했는지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냥 제 멋대로 이야기 해봤어요. 이런 거 좀 해보려고요. 그냥 많이 찍고 편하게 얘기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브이로그 스타일로.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채널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아직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맞춰가려고요. 또 보시는 분들이 유익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 많이 공유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